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중에서 이제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드디어 방부등식을 푸는 단계까지 넘어갈 거예요. 141페이지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의 활용.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삼각함수를 포함한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할 때는 식의 모양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르므로 각 유형에 따라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최대값, 최소값.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무슨 값? y값. 그거만 안 까먹으시면 y값. y값이 최대일 때, 최소일 때 그거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치환이 필요하다면 치환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통째로 뭐 문자 하나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바꿔치기 하는 건 좋아. 그런데 바꿔치기 하면 그 녀석 자체가 범위를 가져요. 자, 이게 왜 범위를 갖지?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사인 그래프 최대 최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자, 코사인 그래프 있었죠? 탄젠트만 없었어요.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은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최대 최소값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예를 들어 sin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의역 범위가 제한되게 된다. 그리고 유형 해갖고 쭈루룩 최대 최소값 스타일들 나오는데 우리 지수로그 했으니까 지수로그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도 딱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유형 1. 두 종류 이상의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놓고 괄호치고 1차식일 때 써놨어요. 자, 제곱이 안 달렸을 때 그 얘기요. 오케이? 제곱이 안 달렸는데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삼각함수의 각이 이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으면 x로 통일한다. 삼각함수의 각에 2분의 파이라던가 2분의 3파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붙어 있으면 x로 통일하겠대요.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90도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차 하면 90도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통해서 삼각함수가 종류가 같아지게 만들어야 풀 수 있어요. 뭐가 같아져야 된다고요? 삼각함수의 종류가 같아야 돼요. 왜요? 종류가 다르면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알겠죠? 그래프가 하나로 통일돼야 사인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거나 코사인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거나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각변환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각변환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한다. 그 밑줄 그어 놔두셔야 돼요.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한다. 어디 밑줄 그어야 되냐? 자, 유형 1, 1차식의 꼴 거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거기 i 두 개 있는 거에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한다. 여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면 됩니다. 자, 밑줄 그으셨죠? 그 다음에 유형 2로 갈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 자, 선생님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절대값을 패스를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절대값 제가 패스하지 않았나요? 설명했나요? 없었어요? 지수로그 함수에 절대값이 없었어요? 그래요? 이 책이 썩어서 그래요. 원래 있어야 돼요. 자, 있어야 돼요. 이 절대값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함수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함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지수 로그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는 친구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함수에도 들어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라고 선생님 부르죠.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우실 텐데 거기 유형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
자, 주어진 식에 포함된 삼각함수를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삼각함수야. 그럼 삼각함수를 반드시 t로 치환을 한 다음 풀어라. 즉 다항함수 형태로 바꾼 다음 절대값을 취해라. 그냥 절대값 취하면 너무 어려워요. 곡선을 막 뒤집어야 돼. 꺾어야 돼. 그러면 안 그래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이상한데 그 이상한 녀석을 막 꺾어갖고 뾰족하게 만들어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이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까지 밑줄 그으시고 첫 번째 i에 적혀있는 삼각함수를 t로 치환한다. 삼각함수를 t로 치환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이게 프리번호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자, 다음 유형 3 2차식인 경우 자, 그래서 유형 1에 선생님이 1차식일 때랑 2차식일 때 구분 지어놓은 거예요. 다르다고. 자, 2차식일 때 자, 삼각함수가 두 종류 이상인데 2차야. 그러면 제곱 공식을 이용하여 한 종류의 삼각함수를 변형, 그 다음 삼각함수를 t로 치환 이렇게 됩니다. 자, 2차식이면 무슨 공식을 써서 통일? 제곱 공식을 써서 통일이에요. 통일시키고 치환해서 푼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적당히 밑줄 보세요. 어딘지 알겠죠? 선생님 표현한 거.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치환 밑줄 긋고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통일 삼각함수로 변형 한 종류 삼각함수로 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거기를 다 밑줄 그으시던가 그 다음에 삼각함수 t로 치환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유형 3 분수 형태일 때 분수식의 꼴 삼각함수가 분모에 있어. 즉 분수식 꼴일 때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t 치환하고 분수함수 여러분들 유리함수 최대 최소가 또 여기 나온다. 알죠? 그래서 1학년 때 유리함수 최대 최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두신 친구들은 여기 와서 또 한 번 힘들 수 있다. 자, 선생님 저는 잘 안 했는데 어떡하죠? 지금 가서 1학년 유리함수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는 것만 살짝 보시면 돼요. 기본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치환하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립니다. 물론 그것만 듣고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풀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설명 방식이 또 달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일단은 142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죠. 142페이지 자, 82번 지금 보면 우리가요 이 삼각함수 최대 최소 유형을요 총 몇 개 배웠죠? 4개 배웠어요. 4개가 머릿속에 있어요. 뒤죽박죽 안 돼. 어설프게 기억도 안 돼. 무조건 다 칼같이 다 기억나. 유형 1 뭐였지? 1차식 형태 삼각함수 통일한다. 뭐로? 각변환으로. 알겠지? 그 다음 유형 2 뭐였지?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한다? t-치환한다. 유형 3 2차식 형태 제곱공식 사용해서 통일한다. 치환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 분수식 형태 치환한다. 그리고 유리함수 최대 최소 쓴다. 요겁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82에 보시면 자, y는 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2에 코사인 2분의 8 플러스 x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자, 선생님 이제 하도 많이 써야 되니까 최대값 라지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쓸게요. 됐죠? 자, 여기에 있는 함수를 봤어요. 함수를 봤는데 보시면 일단 두 가지가 보이셔야 돼요. 1차고요. 그 다음 종류가 다르고요. 됐죠?
그때 우리는 여기에 삼각함수의 요 각을 x로 통일시키겠다 라고 교재들은 써놔요. 여기에 보시면 요 각을 x로 바꿔주겠다. 각 변환을 하면 삼각함수가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교재들마다. 각을 x로 통일한다나 삼각함수 종류를 통일시킨다나 같은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 오케이, 알아들으셨고, 따라서 이 친구 보시면 90도가 몇 개 있죠? 한 개. 자, 한 개 있습니다. 90도가 한 개 있어요. 홀수개 있네요. 홀수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삼각함수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은 뭐로 바뀝니까?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 놓고 여기가 플러스 세타던 마이너스 세타던 선생님이 그냥 여기에다 세타 적으면 된다 가르쳐 줬습니다. 됐죠? 요거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 부호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부호는 누구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랬죠? 자, 원래 함수, 원래 변형전 함수의 부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90도만큼 간 다음에 x만큼 더 갔어.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죠. 그런데 얘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에 한 번 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해주게 되면, 자, 결국 y는 sin x 더하기 2 sin x 더하기 1, 그래서 3 sin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됐죠? 자, 유형 1에서는 치환하는 게 없었어요. 저 상태 그대로 최대 최소 결정 난다. 맞죠? 어떻게? 벌써 까보시면 안 되죠? 맨 앞에 맨 뒤에가 최대 최소에 영향 미치는 친구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3 곱하고 1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 계산해주면 최대값 4, 밑에 쪽 계산해주면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갖고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그래서 각 변환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 배우신 각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는 84번. 이번에는 절대값. 자, y는 절대값에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거기에 플러스 1.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딱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막 여기다가 뭐 이 절대값 기호를 벗기겠다 막 이렇게 그냥 바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치환. 까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sin x를 뭐 해야겠다? 치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in x를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바로 범위가 생깁니다. sin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런 범위가 생겨요. 생기고, 따라서 저 함수식은 y는 절대값 t-2분의 1 절대값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친구다. 됐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때 선생님 내가 이거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자, 원칙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기가 절대값 기호 함수가 어렵걸라 원칙대로. 원칙이 뭔데요? 얘가 함수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절대값 기호가 있는 상태로는 못 풀어요.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벗기기 위해서 이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갖고 한번 풀어주고, 0보다 작을 때 해갖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한번 풀어주고, 그래서 식을 2번 구한 다음에 2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원칙으로만 푸느냐?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
하나. 즉 여기 절대값 기호 안이 양수, 음수가 바뀌는 기준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일 때는 대칭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요? 대칭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변수 x에 대해서 기준이 하나, y 변수 기준이 하나면 우리가 요령을 사용해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x가 바뀌는 기준점이 두 개야. 그럼 그때는 원칙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너무 못하면 특강을 한번 해드릴 테니 그때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고, 나는 어렴풋 기억이 난다. 그러면 옛날 1학년 때 공부하셨다고 다시 공부해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찾아서 이제는 너가 외워야 돼. 내가 백날 설명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머리에 오는 거야. 그쵸? 내가 10번 설명하고 100번 설명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너가 10번, 100번 읽어야 되는 거거든. 걔를 외워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쓸모없다. 네 머릿속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가 기준이 되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안쪽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만 함수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자, 저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면 플러스를 달고 나와요. 저 친구가. 그래서 플러스 t-2분의 1 나왔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어서 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얘만 그림을 그려요. 자, 좌표 평면에 여기가 이제 변수가 t축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친구 이항을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위에 막혀있는 거 까보시면 안 돼요. 막혀있어요, 이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친구는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할 때도 매번 신경 써야 되나요? 아니요. 얘는요, 이 전체를 다 그리신 다음에 자르면 돼요. 탁 하고 자르면 돼요. 그래서 저 노란색은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돼요. 미리 막 이거랑 부등식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칠게요. 얘가 2분의 1 지점이라고 칩시다. 2분의 1 지점이라고 치고 오른쪽으로 요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자, 그럼 선생님 t 자리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y값 1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기울기는 45도. 즉 여기 y절편이 2분의 1인 친구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시면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절대값 기호안이 0일 때 즉 t는 2분의 1 얘를 대칭축으로 잡으시면 돼요. 저 0일 때를 대칭축으로 잡습니다. 즉 t는 2분의 1 요 친구예요. 요 점선이죠. 얘가 대칭축이래.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야죠. 얘가 대칭축인데 이렇게 접는 친구는 없겠죠? 그런 친구는 병원 가야 되고, 자,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접어주시면 이 친구 이렇게 올라갈 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림 그렸고요. 그림 그린 다음에 뭐 해달라고요? 잘라달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대충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자르시면 그래프는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했죠? 자, 완성했을 때 이 그래프의 제일 아래에 있는 y값, 그게 최소값. 제일 위에 있는 y값, 걔가 최대값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y값 얼마죠? 1이죠. 눈에 보이는 거 또 계산하실 필요 없고, 제일 위에 있는 거 t자리에다 누구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요 원래 함수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이쪽만 그래프고 이쪽 그래프는 식을 안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t값 구하고 t값을 넣을 거야. 그러면 원래 절대값 있는 상태에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절대값 때문에 2분의 3,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최대값은 2분의 5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요것만 익숙해지셔도 돼요. 알아들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절대값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집에 가서 복습해. 그러면 절대값 가고 보긴 보거든요. 보는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 정도로 내가 절대값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형태만 풀 수 있게 해. 이 형태만 마스터해. 알지? 그리고 다음번에 봤는데 다른 형태가 나왔어. 그럼 다른 형태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 다른 형태만 풀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하나씩 마스터하셔. 알아들으셨나요? 한 방에 하지 마시고. 원래 1학년이었으면 한 방에 하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방에 하시면 좋긴 해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너무 어렵다. 절대값을 자주 만날 것 같지도 않은데 수학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르쳐준 친구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알아들으셨? 자, 그럼 밑에 유제 85는 할 수 있겠다에 똑같잖아. 맞죠? 이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3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143페이지. 자, 143 문제 86번. 자, 보니까 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난 마이너스 4 사인 x의 플러스 4 해놓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있네. 맞죠? 섞여있죠. 그 다음 봐야 될 게 각이 x인가? 보셔야 돼요. 각은 다 x예요. 맞죠? 그러면 2차인가? 보셔야 돼요. 2차네요. 그럼 무슨 공식 써야 돼요? 제곱 공식 쓰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순서 선생님 뭐뭐 말하고 있는지 들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1차든 2차든 어떤 삼각함수를 만나든 이게 순서예요. 뭘 해야 되느냐? 각이 전부 x니 이거부터 해야 돼요. 원래. 각이 다 통일되어 있나? 요거부터 확인하고 각이 통일되어 있네? 종류가 섞였나? 종류가 섞여 있네? 그럼 종류 섞인 걸 어떻게 풀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각 변환을 할지, 제곱 공식을 할지. 그거는 1차냐, 2차냐.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 그래서 얘는 2차니까 무슨 공식으로? 제곱 공식으로 여러분들 변형해서 풀면 돼요. 근데 각이 만약에 같지 않은데 제곱 공식부터 쓴다? 틀린 거다. 알겠죠? 어떻게 된 거다? 틀린 거다. 그땐 각 변환부터 하셔야 돼요. 자, 책에 안 나와 있지만 각을 변환하는 게 먼저 순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코사인 x의 제곱은 외우셨나요 혹시? 1-사인 x의 제곱이죠. 안 외웠어도 외웠다 칠게요. 1-
sin x의 이 제곱 공식을 자꾸 이항시켜야 돼서 아예 외우시면 좋아요. 코사인 x의 제곱은 1 sin x 제곱이에요. 알죠? 그럼 sin x의 제곱은 1 코사인 x 제곱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마이너스 4 sin x 플러스 4 해놓고 이제 sin x를 뭐 하겠다? t1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in x를 t1 하면 범위가 바로 생겨나요. 이 상태에서 t로 바꿔놓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이쁘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t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마이너스 4t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자, 정리하고 나니까 몇 차 함수 최대 최소 풀어야 돼요?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풀죠? 축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대칭 축부터 구하셔야 돼요. 축 구하는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a 자리에 1 들어가고 b 자리에 마이너스 4 들어가서 그래서 2,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축이 얼마다? t값이 2다. 여기 축이에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 축을 구하면 자, 축을 구하면 요 범위 안에 있냐 없냐? 요거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축 t가 2예요. t가 2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 오른쪽에 축이 있어요. 그리고 2차 함수의 함수예요.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당연히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일 건데 잘려 나갔을 거니까 여기만 남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양끝값에서 뭐를 갖는다? 최대 최소를 갖는다.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3 8 최대값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1 빼기 4 더하기 3 해서 0. 그래서 최대 최소값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2차 함수 최대 최소도 저렇게 우리 고등학교 방식으로 구하려고 하셔야 돼요. 저걸 이제 중학교 때처럼 막 뭐 표준형 변형하고 한참 걸려갖고 대칭축 찾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면 86번 끝. 그 다음에 88번 갑니다. 88번. 자, 88번 뭔데? 보니까 y는 sin x 2분의 sin x 5. 아, y는 sin x 2분의 sin x 5. 보시면 이렇게 분모에 삼각함수가 들어가면 우리는 저걸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수식일 때 어떻게 푸는데 일단 치환한 다음에 유리함수 풀듯이 푸시면 돼요. 유리함수가 선생님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유리함수는 분수함수 또 분수함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가분수를 무슨 분수로? 대분수로 바꿔주시면 저 대분수 형태가 표준형이라는 친구예요. 저 표준형에서 뭐를 찾아요? 점근선을 찾아요. 그래서 이 표준형에서의 점근선을 대분수 상태 이게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에서의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 십자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십자가를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딱 찾아주시고 찾고 그 다음에 쌍곡선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쌍곡선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함수 그 친구가 유리함수의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 풀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sin x를 우리가 뭐 할까? t 치환합니다. 이거 치환하고 범위가 생겨요. 범위가 생겼고 여기 있는 함수식도 이제 치환이 됐으니 t-2분의 t-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분수라고요? 가분수예요, 여러분. 보시면 1차 1차죠. 이렇게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아도 가분수. 분자의 차수가 더 커. 그것도 가분수. 그래서 숫자랑 다르게 차수로 보는데 차수가 같아도 가분수, 분자의 차수가 커도 가분수. 알겠죠? 그럼 가분수는 어떻게 대분수로 만들어? 분모로 분자를 나누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 나누면 됩니다. 직접 나눗셈이 하기 싫으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친구가 분자에 들어있고 이렇게 변형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5죠. 그 다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분모로 여기 이렇게 나눠주시면 t-2분의 -3 플러스 1 해갖고 무슨 형이 된다? 이게 바로 대분수 형태 표준형이 된다. 그래서 유리함수 표준형 정리하는 거 잘 못하겠으면 유리함수는 꼭 강의를 듣고 오세요. 절대값은 하나씩 그때 해도 돼. 근데 유리함수는 그때라는 개념이 없어. 저건 통으로 못하면 아예 못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뭐를 찾으라고요? 십자가를 찾으라고요. 십자가를 찾으라고. 정분선 찾으셔야 돼요. 자, 십자가 찾으러 갈게요. 자, 분모가 뭐 되는 값? 0 되는 값. 그 다음에 맨 뒤에 y값. 이게 십자가예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분모 0 되는 값이 x 십자가. 그 다음에 맨 뒤에 상수항이 y 십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y축 그리고 여기서는 t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 되는 값 t는 얼마? 2. 자, t는 2. 이 친구. 그 다음에 y는 1. 자, y는 1. 이 친구가 이제 십자가가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나서 여기 분자의 부호를 봅니다. 음수예요. 그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저 십자가 기준 2사분면 4사분면 쌍곡선 그리시면 돼요. 자, 곡선이니 뭐 어떻게 이쁘게 그릴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리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렸죠? 자, 그린 다음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 놔둔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썰면 돼. 저 제한 범위라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t가 1에서부터 여기쯤 1이겠지 뭐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썬 거예요. t1부터 t-1까지 잘랐어. 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래프가 남거든. 그래서 요거일 때 최대값, 요거일 때 뭐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대입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t에다 1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 정리된 거에 대입하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t에다 1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4고요. 그래서 4.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4가 돼요.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래서 나눠보면 얼마? 2. 알겠죠? 그래서 m값은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유리함수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되는 친구들은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144페이지. 자, 방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최대 최소를 공부하신 거예요.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최대 최소.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자, 우리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 부등식 풉시다 라는 친구를 할 거예요. 자, 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요. 삼각 함수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삼각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은 그래프로 안 풀면 풀 수가 없습니다. 풀이가 제로예요. 알아들으셨? 그래프로 안 풀면 아예 못 풀어.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셔서 어떻게 푸는지 오늘 가르쳐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책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와, 이거 어떻게 구하지? 너무 어려운데?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주는 방법만 그냥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딴 거 더 얹어놓고 막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버린다. 자, 그러면 선생님 144페이지 한번 위에 내용을 읽은 다음에 선생님 이제 문제 내에서 가르쳐 줄게요. 자, 144페이지 위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 속에 계산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방정식, 부등식은 오직 한 끗 차이다. 값을 구하느냐, 범위를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을 방정식을 통해서 풀죠. 맞죠? 방정식의 해가 부등식의 경계가 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부등식 거기 괄호 1 회색 박스 읽고 있어요. 자, sin x는 k라고 된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좌변 따로 y, 우변 따로 y 이게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모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모든 식을 그래프로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좌변 y, 우변 y 이렇게 따로따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해서 푼다. 즉 교점을 찾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y라고 놓고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교점의 x좌표 구하면 이 방정식이 풀린다. 부등식 해법 해갖고 나와 있는데 부등식도 똑같아요. 각각 y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y는 sin x가 y는 k보다 크대요. 얘들아, y는 어떨 때가 커? 위로 갈 때가 커. 그러니까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y는 k라는 선보다 위에 쪽에 있으면 뭐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몰라? 아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요게 중요한 거야. y는 크다 위쪽, 작다 아래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설명이 거기에 설명해갖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풀어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90번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자, 다음 방부등식을 푸세요 했고요. 자, x 범위는요 지금 0에서부터 2파이 사이 이렇게 돼 있고 1번 자, sin x는 2분의 1 자,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고 나서 크다 작다 이게 2번 3번이죠. 되죠? 방정식 풀고 나서 방정식 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삼각 방정식 기본이에요. 얘들아, 이게 무슨 형이라고? 삼각 방정식 기본형이야. 왼쪽 삼각함수, 오른쪽 숫자. 저렇게 생겨야 풀려요. 다르게 생기면 안 풀려요, 여러분. 알겠죠? 풀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뭐부터 기억해 주시고,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은 다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거다 라고 했죠? 따라서 좌표표면 그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위로 1 아래로 마이너스 1 자, 저번에 그래프에서 설명을
되겠습니다. 우리는 0에서부터 몇 파이까지 그리기로 했죠? 2파이까지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사인은 지렁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 볼록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렸고 이제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이면 여기다가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선을 그으시면 돼요. 왜? 여기가 1, 여기가 0, 그럼 2분의 1이면 여기죠. 2분의 1. 이게 y는 2분의 1이야. 그 친구랑 만나는 교점, 요 교점에 x좌표들, x값들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알죠? 선생님 교점은 찾았거든요. 근데 이 교점에 x값을 제가 x값을 어떻게 알아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x값 예감만 당연한 거야. 우리는 특수값밖에 못 찾아. 그 얘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예각이면 0하고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래요. 첫 번째 칸이 0에서 90도 사이에요. 저 안에 있는 놈만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놈은 못 구해요, 여러분. 알지? 이쪽 놈은 어떻게 해요는 조금 이따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x값은 얼마나요? 30도죠. 그렇죠? 30도죠. 자, 여기가 30도라는 걸 이렇게, 여기가 30도라는 거 요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왔지? 좋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30도를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사실은 30이거든. 30인데 여기 그림 봐봐. 이 삼각함수 그림은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그릴 때 뭐라고 표현하면서 그림 그려? 위로 볼록 2차 함수라고 표현하면서 그렸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요 볼록한 부분이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이야. 이거 그릴 때 뭐라고 하면서 그려?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러면서 그렸지. 그럼 요 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잘 봐.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도거든. 그러면 요 선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여기는 저 빨간색 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파이에서부터 180도에서부터 왼쪽으로 얼마 가야 되는 거야? 180에서부터 왼쪽으로 30 가야 되는 거야. 알아들어? 자, 180도에서부터 왼쪽으로 30도, 그게 빼기 30도. 요거까지 알아들으신 거죠? 왜? 요 길이가 30인데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왼쪽.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해주면 얼마다? 150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x값은요. x값은 30도 그리고 15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분모에다 180만 깔아주고 파이 붙이시면 돼요. 자, 180으로 나누고 파이 붙여주시면 호도법이 돼요.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여주시면 뭐가 돼요? 호도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왜 수학적인 표현이냐? 180도로 나누기 때문에 도가 약분이 되고요. 파이를 붙여주면서 파이 라디안이 달려서 호도법이 됩니다. 180으로 나누면서 파이 붙여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일단 지금 졸리거나 졸려고 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 쉬울 때 정신 차려야 돼. 바꿔면 안 돼. 자, 나는 살짝 졸려.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기지개 피던 뭐하든 빨리. 자, 1초 줄게. 내가 안 쳐다보고. 자, 기지개 피던 뭐를 하든 빨리 잠 깨봐. 자, 잠을 깨보고 이제 간다. 자, 이게 1번을 푼 거거든. 근데 봐봐, 2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야. 자, 요거 각각 y라고 놓으면 y는 sin x 그래프가, 즉 sin x 그래프의 y 값이, 듣고 있죠? sin x 그래프의 y 값이 2분의 1이라는 y 값과 위에 있다, 그 얘기야.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위에 있는 건 여기뿐이죠.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건 여기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경계값, 그게 방정식으로 지금 30, 150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2분의 1보다 등호없이 커야 돼요. 그럼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래서 뻥 뚫려서 요렇게가 너가 구하고 싶은 범위라는 거예요. 30, 150.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여러분들 책에는 호도법으로 나와 있을 텐데, 자, 3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다. 요게 부등식의 해입니다. 됐어요? 자, 괄호 3번 해볼게요. 괄호 3번. 결국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뭐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 1번을 못 풀면 아예 싹 다 못 푸는 거야. 싹 다 남. 알겠지? 자, 그래서 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안 듣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갑니다. sin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 2분의 1이라는 요 선보다 아래 그림 그려지는 그래프의 x범위입니다. 꽤 많죠, 아래 그려지는 게. 그쵸?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잘 찾으셔야 돼요. 아, 아래 그려지는 건 여기도 아래 그려지고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아래 그려지고, 결국 위에 그려지는 범위 바깥쪽인데 요 막아진 녀석까지 생각하면서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몇 도부터 몇 도일까요? 0 포함하고 크다, 30보다 작다. 랑 150보다 크다 해갖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요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0도 포함해서 30도 이렇게. 그 다음 150도 크다 2파이니까 360도. 요 60분법들은 여러분들 파이 180분의 파이 해줘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까지 이제 사진 찍어주시고, 연습을 살짝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천천히 설명한다고 설명은 했거든요.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제 뭐 헷갈린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푸실 때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였어? 그래서 이 방정식의 포인트가 뭔데?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 위에 적은 이 노란색이 포인트인 거야. 0에서 90도, 즉 첫 번째 칸의 값밖에 못 구해. 그걸 구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칭을 이용해서 그 값을 예상해 줘야 돼. 뭐를 이용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그 값을 예상해 줘야 돼. 알아들으셨죠? 자, 대칭이 지금 쉬우니까 위에만 나왔지 밑으로 대칭하는 것도 있거든요. 밑으로 대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대칭을 어떻게 할까요를 또 어떤 교재들은 막 적어놨어. 대칭을 하는 방법 해갖고.
0도, 180도, 360도를 기준으로 더하고 뺀다. 뭐 이렇게 막 적어놨어. 알겠지? 그거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마. 그냥 너가 그림 내에서 대칭을 눈으로 관찰해서 파악해. 알았지? 그걸 눈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뭔가 외워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입력되면 이렇게 답 써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삼각함수는 망할 수 있다. 알겠죠? 함수 그래프 자체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X축 읽고 Y축 읽고 이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축을 자꾸 안 읽고 너가 그냥 답만 때려 맞추려고 하면 함수랑 점점 멀어져요. 점점 안 친해져.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 문제들, 막 수능 문제들, 기출 문제들 만날 거 아닙니까? 걔네 만나면 함수 그래프가 50%거든요. 수능 문제 50%가 함수란 말이에요. 너 거기 100점 만점에 50점 사라지면 너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 갈 수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 멀어지면 안 돼. 그래프랑 친해야 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너가 걔가 싫어도 친해져야 돼. 알았죠? 그걸 할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다. 그렇죠. 방학 때밖에 없어. 방학 때 미친 듯이 뭐 그리고 미친 듯이 해석하고 방학 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학기 중에 한다? 그거 불가능하잖아. 학기 중에 뭐 숙제, 뭐 다른 과목 해, 뭐 해, 뭐 진도 나가, 뭐 수행 평가해. 안 되거든. 그래서 항상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 방학 때가 엄청 중요한 거고, 방학 때 최선을 다한 친구들은 학기 중에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지? 방학 때 이상하게 보내니까 학기 중에 힘든 거야. 학기 중에 그걸 다 몰아치기를 해야 돼서.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90번 문제를 풀었고요. 또 거기 있는 92번으로 가서 이제 좀 특이한 녀석들. 많이 안 특이해요. 그냥 여기 있는 녀석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살짝 몇 개 이제 스킬들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9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92번까지 풀고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이거 복잡할 거니까. 자, 92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컨디션들이 이제 안 좋은 친구들,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늙어서 그래요. 컨디션이 왜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셨지만 그때는 10대, 그쵸? 이제는 끝나가는 10대. 10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평소에 자던 것만큼 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만약 평소에 예전에 놀던 스타일로 놀면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좋은 방법은 이제 고2니까 말해주는 거야. 고3이 되면 사실 이거 못해요. 효과가 없거든요. 고2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는다. 뭐를? 비타민을. 엄마 거 빼고 나머지 비타민은 다 뺏어 먹는다. 아빠가 뭐 먹고 있어? 그럼 나도 그거 뭐 막 무조건 뺏어 먹어야 돼요. 알겠죠? 여학생은 엄마 거, 남학생은 아빠 거 뺏어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세요. 비타민은 6개월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어. 그래서 지금 말해주는 거야. 고3 때 내가 쌩쌩하고 싶어? 그럼 지금 많이 먹어둬야 돼. 미리. 좋다는 거를. 좀 먹어. 어쩔 수 없어. 먹어야 좋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꼭 해. 자기 전에 뭔가 해. 운동을 스트레칭을 하든 뭐를 하든 무조건 해. 해서 너가 그 몸을 어떻게든지 계속 앉아있잖아.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럼 몸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고3 때 안 아파야 돼.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 꾸부정하지 마라, 뭐 목 아프다, 뭐 허리 디스크 생긴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던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진짜 아프죠.
진짜 아픕니다. 아프기 시작하거든. 고3이 되면 더 아픕니다. 근데 고3 때 디스크 수술 받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요, 그 수술 받으러 갔다 오는데 한 달이거든요. 회복하는데. 그냥 망합니다. 그냥 재수예요. 바로 재수야. 아프잖아, 재수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아픈 게 최고야. 그 무리해서 운동도 하지 마.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 말고 살살 운동. 그리고 비타민도 먹어주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도록 한다.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아까 거랑 똑같은 친구, 사인 x는 근데 항상 이 친구. 자,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1번은 안 풀 거예요. 1번 패스. 그렇죠? 1번 똑같아요. 자, 얘가 찾고 대칭성 사용. 자, 2번 해드릴게요. 2번. 1번은 똑같아 보이는데 선생님이 2번은 해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사소한 아주 조금 스킬이 필요하다. 아주 조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각각 뭐라고 넣을까? y라고 넣을까? 자, 각각 y라고 넣겠습니다. y 코사인 x. y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칸은 90도입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릴 건데, 코사인은 우리는 목적. 그래서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다시 위로 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 그으셔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교점은 찾았습니다. 교점 찾았고요. 그때 x값 요거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교점이 예각에서 안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스킬이 필요하다. 아주 조금. 요만큼을 풀기 위한 아주 조금의 스킬이 필요하다. 자, 무슨 스킬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대칭을 이용해서 푸셔야 돼요. 이 친구도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대칭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떤 대칭이야? 자, 칠판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시면 나중에 큰일 나. 자,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 못 푼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일 때, 그때 교점, 그때 얘가 이 친구를 찾습니다. 그래요?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려고 그러면 몇 도? 60도. 맞죠? 그래서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이 몇 도예요? 60도라는 친구예요. 60도. 선생님! 자, 이렇게 생긴 만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걸 찾는 게 아닙니다. 자, 요 친구는 대칭이 어디 있을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약간 원점 대칭의 느낌으로 저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칠판 보고 있죠? 여기까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몇 도로 움직여요? 60도로 움직여요. 여기가 몇 도인데요? 180도요. 그래서 180도에서 60만큼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180도에서 60도만큼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120도예요. 저기가. 알겠죠? 그 다음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얘 방금 했잖아요. 아니 이 모양이랑 갖고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아야죠. 여기가 같겠죠. 이렇게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 180에서부터 제가 요번에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60도만큼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180도에다가 플러스 60도 해갖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괄호 2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친구예요. 여러분들 거기 풀이 보세요. 풀이 봐. 설명이 없지. 황당하지? 설명이 없어버리지. 이렇다니까? 그래서 문제집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집을 그냥 만나잖아요? 그래서 요런 선생님이 말해주는 이 지금 어떻게 대칭 구조로 푼다 요런 설명이 공부 안 된 친구들은 여기 방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요. 요 사진 꼭 찍어 놔두시고. 자, 60분법으로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초반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막 파이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60분법으로 하겠다. 호도법 빼놓고 다 60분법으로 싸그리 하고 정답지랑 어떻게 맞춰보죠? 변환하세요. 계속. 변환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나오던 놈만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호도법이랑 친해지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이 탄젠트죠. 그렇죠? 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그래프가 특이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내용적으로 뭔가 더 추가되는 건 없어요. 자, 3번 보시면 탄젠트 x가 루트 3. 자, 요거 풀어달라. 오케이. 자, 탄젠트는 요쪽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쪽이 없으면 그래프 모양이 여러분들은 이쁘지 않아. 여러분들은 틀릴 수 있다. 나는 익숙하니까 괜찮다. 자, 그래서 이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나눠요. 다섯 칸 나누셔야 되고. 자, 그래프 그려주면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S라인이 오고 이쪽이 여러분들 프리즘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0의 오른쪽부터 그려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쪽이 없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주기가 0, 그 다음 180 가야 되겠죠. 180만큼 전진하셔서 여기다가 다시 S라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180 가서 이렇게 S라인 그려주시면 됩니다. 360까지만 그려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루트 3 y는 루트 3? 루트 3? y는 루트 3? 특수각이에요. 알겠죠? 특수각이라고. 그래서 y는 루트 3을 어디쯤 그어야 돼요 선생님? 야, 얘가 90도라니까? 그럼 루트 3이면 60도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기 교점이 60 위치, 즉 요거를 3등분 해는 위치, 3분의 2 정도 간 위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찍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삼각함수는 저렇게 대칭,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거 이용해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저런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다 보면 돼요.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0에서부터 60도예요. 요렇게 온 게. 그러면 요거랑 대칭 180도 가서 생긴 거니까 180에서 오른쪽으로 60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은 60도, 240도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사진 찍어주시고
찍었죠. 찍은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면 다른 풀이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알겠죠? 자, 일단 얘들아, 일단 X 크게 X 그거. 야, 가끔 이렇게 막 고난이도 내용을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알지? 하지마. 안 돼. 삼각함수는 그냥 쳐다봐도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거 단위원을 그려갖고 여기다가 이거를 좌표로 푼다? 아이고. 이걸 할 수 있으면은, 학원을 왜 다녀? 학원을 차려. 알겠지? 이거 할 필요 없다.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쪽에 내용들 풀어드릴게요.